한없는 사랑, 더 아름다운 미소, 끝없는 즐거움으로 행복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만은 항상 젊게 살아요. 아름답고 푸르게. 사랑하는 번님들, 오늘도 무사무탈하여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떠오르는 번님들, 끝없이근한 복숭 장마에 별일 없으신지요? 오늘도 흘러가는 세월 후회 없이 즐겁고 편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에 새기고 섭섭했던 것은 물에 새기라. 인애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좋은 글에서 날씨는 무더워 짜증스럽지만 푸른 바다처럼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스럽게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도 무더운 덕분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부를 우리를 괴롭히네요. 피서 잘하시어 천금보다 귀하고 소중한 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는 번님네들, 항상 떠오르는 우정의 마음 담아 아침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오늘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람들은 꽃이 아름답다 말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녹아 흐르는 영혼이 그려나가는 약속이라네요. 즐거움과 사랑이 충만한 오늘 되세요. 유난히도 무덥던 8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비가 와서인지 많이 시원하여 밤에는 사늘하기까지 하네요. 황금보다 귀한 몸, 남의 물건을 맡은 듯 소중히 간직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뚜껑이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으며 주인도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지고 가고 넉넉한 사람은 채워주기에 한 번도 비워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대 행복이 넘친다면 살짝이 채워주고 가십시오. 당신의 배려에 희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대의 행복이 부족하다면 빈 가슴을 담아 가십시오. 당신의 웃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에게 조금 남은 것은 삶과 사랑의 희망입니다. 나는 아주 조금만 채워두고 갑니다. 오늘 삶과 사랑에 힘겨웠던 것은 한 사람이 내일 아니면 그 훗날에 다시 행복의 항아리를 채워줄 것입니다. 행복의 항아리 중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세월은 도둑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자고 일어나 보면 그날이 그날인 것 같더니 이팔 청춘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세월이란 놈 훔쳐간 것 같으니 그놈은 도둑놈이다. 모든 이가 잠든 사이 몰래몰래 살며시 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훔쳐가더니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80년도 넘게 가져가 버렸다. 세월은 도둑놈인가 보다. 이제는 세월이란 놈이 시간마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쓸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그동안 세월에 속고 속아 살다 보니 세월이란 놈 하는 행동이 눈에 보인다. 도둑맞은 이팔 청춘 찾으러 가자. 좋은 글 중에서 세상은 변하고 계절은 바뀌고 나이는 먹어도 우리 서로 마음속 젊음만은 세월에게 뺏기지 말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삽시다. 만사가 걱정 없어 마음이 평화로워 가슴에서 감사함이 우러나는 행복이 넘치는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미의 오덕, 입추가 지나면 수컷 매미는 더 정열적으로 울어댑니다. 빨리 짝을 만나 이승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미의 일생을 살펴보면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기다렸다가 성충이 되어 이 세상에 나와서 10여일 정도 살다 짧은 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매미는 5가지의 덕을 가진 곤충으로 알려졌으며 매미의 오덕은 문청염검신이라고 합니다. 1. 첫째 문은 머리 모양과 곧게 뻗은 입 모양이 선비의 각근을 닮았다고 하여 문이라 하며 2. 두 번째 청은 여느 곤충들과는 달리 곡식을 먹어 해를 끼치지 않고 이슬과 나무의 진을 먹는다고 하여 맑음을 뜻하는 청이고 3. 세 번째 염은 사람이 키우는 채소나 나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염치가 있다 하여 염이라 하며 4. 네 번째 검은 다른 짐승이나 곤충같이 자기의 집을 짓지 않는 검소함이 있다 하여 검이 나하고 5. 다섯 번째 신이라 함은 때에 맞추어 울며 살다가 늦가을이 되면 때를 맞추어 죽으니 신이가 이다여 신이라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정사를 볼 때 머리에 쓰던 입성관은 매미의 날개를 본뜬 것이며 매미의 오덕을 생각하며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미는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이며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여 조선시대 임금과 왕세자는 매미 날개 모양을 장식한 모자를 썼으며 모자 뒷면에 매미 날개 모양의 장식을 했다 하여 날개의 입자와 매미 선자를 써서 입성관이라 불렀다 합니다. 임금은 입성관을 관료는 관모를 쓰도록 한 이유는 매미의 오덕을 망각하지 말고 선정을 베풀어 청렴하고 강직하게 백성을 다스리라는 의미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미의 오덕인 문청염검 신을 함축한 매미 행동을 조선왕조에서는 국가 관리들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조정에서 모든 관리가 직무할 때 사무관대를 갖추게 하여 문무를 구별하고 품계를 표시하여 위계질서를 바로잡았다. 특히 왕과 세자 그리고 세손은 무늬와 색상은 달랐으나 의관은 공통으로 본령부와 입성관을 착용했다. 입성관은 매미의 날개를 모방하여 만든 의관이다. 임금의 입성관은 매미의 양날개를 하늘로 향하게 하여 위엄을 보이게 했으며 조정의 백관들은 매미 날개 형상을 위로 향하게 하지 않고 양옆으로 늘어뜨려 만백성의 위표가 되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다. 그 외에 평생 벼슬을 못한 백성들도 혼례식 때만은 신랑은 입성관의 형태인 사모관대를, 신부는 궁궐 여인들이 가렛대 입는 화롯의 일종인 원삼족들이 착용을 허락하여 조정에도 혼례를 축하하여 주었다. 온 나라가 매미의 오덕을 음미하고 실천하는 천백리 강토였다. 짧고 청진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매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덕을 갖춘 매미보다 못한 사람이 많은 세상, 특히 자기 배만 채우려 드는 사람, 신이 없는 위정자들, 남을 받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는 못난 사람들, 모두 매미에게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매미의 오덕은 오늘날에도 군자오덕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글 중에서